돌아왔는데 안철수 신당 이름이 불어되자 야 이거 뭐 변신하는 건 진짜 빛의 속도로 변신을 합니다. 색깔은 일단은 오렌지색을 사용했고요. 국민의당이 아마 초록색이었던 것 기억하는데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의자를 뺀 국민당. 야 국민당은 기억 국민당 기억하시는 분? 대만. 아니 정주영 국민당 아니에요? 옛날에. 국민당은 나는 이만석 이만석 그 국민당도 국민당 있었고. 기억나요. 그때 아마 50 때 제3당 정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당. 이만석 국민당도 있었고 정주영 국민당도 있었고 보통 그런 당들이 이제 그냥 그렇죠. 아니 안철수 개인당 하다가 이제 국민을 팔아. 국민당. 본인이 국민인가 보지. 국민을 대표하는. 제가 그 괜히 안철수당 할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안철수 신당 할 거라 그랬잖아요. 아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더 해봤는데 얘기 조금 해도 돼요? 네. 하세요. 네. 이게 참 웃기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이름을 붙여서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가령 김대중 재단, 네. 노무현 재단, 빌 게이츠 재단 또는 케네디 기념관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보통 보면은 돌아가신 후나 아니면 그분이 뭘 정치를 끝낸 후나 아니면 자기의 사업을 끝낸 후에 뭔가를 업적을 남기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거는 것도 양해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역사적으로. 근데 그렇게 이름을 걸어서 하는 분들이 참 드문데 그중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연구소를 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저분이 안철수 신당을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 안철수 신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이름을 거는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케이스와 비교해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현존하는 정당의 특정인의 이름을 걸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정치와 정당에서 가장 배타시해야 금기시해야 될 인물주의를 정면에 내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그러니까 공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공당. 내놓고 사당인 거죠. 네.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건 지금, 안철수 가령 신당이라는 것은 안철수 신당이 100년 정당을 가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 돌아가시면은 100년 못하죠. 아니지. 안철수 대표가 끝나고 대선 끝난 다음에는 누가 안철수 신당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내놓고 에휴. 몇 달 정당인 거예요. 내놓고 몇 달 정당. 근데 국민의당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다른 색깔의 어떤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당에 그러니까 온갖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한테 빨리 인지가 돼야 되니까 안철수 이름을 걸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당 걸 끌어와서 이름 그러니까 똑같이 하긴 그래서 안철수 의자를 신당을 빼고 하다가 거기에 푹 지금 꽂혔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가는 건데 참 어제 그거 보셨어요? 진중권 불러다가 또 고도의 어떤 그 사기를 치고 오는 모습 나 진짜 이건 역겹더라고요. 뭐였어요? 저는 요새 거기 진중권 나와서 하는 거 별로 그러니까 막 진중권은 거기서 강연을 하고 울먹울먹거리면서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 등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울먹거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처음에는 조국 장관을 편들었었던 사람이다. 물론 이제 그 검찰이 난 이전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면서 울먹울먹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생쇼들을 하고 그래요? 그럼 여기도 그쪽으로 가나요? 그럼 그러니까 세상 양 찌질이가 나 진짜 어제 그 행사를 보면서 교수의 고해성사를 안철수 대표가 양해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정확히 해주세요. 진중권 전 교수입니다. 전 교수. 그러면 이후 대변인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중권 자체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이랄까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진중권 기준이라고 해도 안철수의 국민당은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진중권 입장에서 봐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대한 논리가 너무 지나쳐 이거는 뭐. 이게 뭐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그 찌끄러기들이 국회에서 뭘 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안철수가 뭘 했어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지. 그 개혁 작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기어 들어와 가지고 안철수 신당이라고 거기다가 뭘 이렇게 좌판 벌리고 나서 저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게 가장 구태한데 거기 가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욕하고 있어. 이런 아무튼 지금 아이고
색깔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장, 색깔이 있다면 오렌지색. 뭐라고 안 한다고요. 참 진짜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가 세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돼 있다.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 진영 정치 바이러스, 국가주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위기, 국민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바이러스를 잡는 일이다는 얘기인데 참 진영 정치라는 것이야말로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이념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적과를 나누는 그런 것이 진영 정치잖아요. 근데 그 나쁜 의미의 진영 정치죠. 좋은 의미의 진영 정치, 필연적인 진영 정치라는 게 있죠.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나는 옹호를 하는 정치를 하겠다든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도 무조건 뭐 옹호한다 이런 건 틀린 거가 이제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진영 정치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전형적으로 지금 이게 안철수 전 대표가 현 대표인가?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 진영 정치 바이러스, 국가주의 바이러스라는 현실하고 별로 맞지도 않는 것들을 그냥 말 만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코치했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뭐 마치 무슨 음험한 한국 정치의 폐단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더구나 현 정부와 연결시켜서 일종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는 거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나쁜 진영 정치에 이게 나쁜 소위 제3진영을 표방하면서 표를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최악의 진영 정치고 맞습니다. 최악의 이념 정치죠. 컨텐츠 없이 그럼요. 일종의 가장 악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지금. 국가주의 바이러스는 또 뭐예요? 그것도 모른다고. 진영 정치 바이러스는 알겠어요. 대충 진영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가요? 사실은 그런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 얘기하면 썰렁하다가 하다가 내가 안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안철수 정치에서 가장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아무 말 막 하는 이거는 그래도 그 철수 정치인가요? 예전에는 뭐 새로운 정치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 세금 도둑질 천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네, 건질 게 네,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없네요. 아니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되게 화를 낸 어느 건데 했었는데 그 입국하면서 첫 얘기가 이 정부가 무슨 자기 편한테 세금을 나눠주는 무슨 그걸 뭐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제가 아니요. 너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절한 거밖에 기억 안 나요. 공항에서 절한 거 넙죽절. 나는 그래도 혹시 좋은 얘기 있나 하고 내가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기 편한테 돈 나눠주는 정치란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국민의 세금을 나눠준다는데 무슨 뭐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사를 한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서민들한테 복지한 걸 세금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건지 아유 참 너무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이제 없어지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부의 가치도 없어지는데 사실 난 진짜 안철수 얘기하고 싫더라고. 근데 자꾸 이거 하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둘이 경쟁하잖아요. 저기 황교안, 안철수 두 분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누가 진짜 하기 싫어요. 누가 씹어 국민들로부터 주기를 바래요 또. 비아냥거림을 그래서 해드리는 담을지. 거예요. 아유, 참 진짜. 저 새날 뭐예요? 저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우리 잠깐만. 새 스튜디오인가요? 새 스튜디오 지금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새 스튜디오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오디오하고 비디오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네온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무슨 뭐 청와대 회의실 뭐 이런 그렇죠. 여기 이제 분위기인데요. 벙커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NSC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멋있다. 실제로 가보면 더 멋있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 색은 뭐예요? 새날 저 스튜디오 하늘색. 색은? 하늘색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완전히 민주당 색깔은 아예 없고 네. 그래서 파란색 계열로 지금 파란색 계열은 다 민주당 색깔이에요. 그때 손혜원 의원이 우리 당 색깔 정할 때 푸른 계통을 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 되죠. 저 테이블은 도대체 무슨 색입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노란색이죠.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방송은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세팅이 오디오, 비디오 세팅이 덜 돼가지고 밤마다 제가
짐 들고 필요한 거 먼저 옮기느라고 거의 죽을 맛이죠. 자, 지금 유승민의 정계 이게 정계 은퇴는 아니고 불출마죠. 유승민의 불출마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볼게요.